자, 액세스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12월 10일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수험자 유의사항이라든지 답안 작성 요령 그리고 문제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수험자 유의사항 중에서 간단하게 빨간색 부분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명은 반드시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합니다. 수험번호는 8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명을 저장해 주는데요. 어디에다 저장하느냐면은 내 PC에 문서에 ITQ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주셔야만이 서버에서 그 답안 파일을 회수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에다 저장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바탕화면에다 저장해서 바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오피스 버전은 2019 버전인데요. 시험장에서는 지금 현재 2016 버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 버전을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6 버전이 없어서 2019 버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테이블의 내용을 누락시켰을 경우는 0점 처리한다. 그러니까 테이블 좀 이따 작성하겠는데 그 테이블 내용이 누락이 되었을 때는 0점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임의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이외에 정렬하거나 한 경우에는 감점이 되고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는 항상 기본 설정 값으로 여러분이 하던 대로 기본 설정 값을 그대로 변경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된다는 거, 즉 테이블이라든지 쿼리라든지 폼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 문제를 작성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여러분이 임으로 다른 걸로 썼다든지 잘못 입력했을 때 했다든지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감점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수험자 유의사항하고 답안 작성 요령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뭔 얘기냐면 바로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테이블 1번 이름은 직무교육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임의로 띄어쓰기를 한다든지 다른 이름을 썼을 때는 감점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공공회사의 직무교육관리 업무를 관리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한 내용이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액세스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액세스 프로그램은 MS 액세스라고 정식 명칭이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며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여기서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확장자는 이름.accdb, 즉 accessdb 데이터베이스 약자죠. access 데이터베이스, accessdb로 되어 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표처럼 이 값을 관리번호, 시험일, 점수 이걸 키라고 합니다. 키 또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블에서는 열이라고 하죠. 열 내용이 관리번호, 시험일, 점수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를 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키 밑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값이라고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래서 키와 즉 열과 값, 행으로 이런 형태의 표 형태로 표현한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바로 액세스다. MS 액세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냥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이 바로 외부 데이터, 즉 엑셀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테이블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테이블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 오늘 이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될 내 PC의 문서의 ITQ 픽처에 여기 이 폴더에 access 언더바 2022112에서 엑셀 파일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는 지금 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엑셀 파일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픽처에다가, 즉 내 PC 문서 ITQ 그 다음에 픽처 이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불러다가 사용해서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이기 때문에 빈 데이터베이스 여기를 클릭하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빈 데이터베이스, 원래 파일명이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매번 작성할 때 테이블 또는 뭐 폼 또는 뭐 쿼리 또는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넣을 거니까 날짜 여기 22년 12월 10일을 6자리를 해서 날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21210 이렇게 해놓고 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테이블을 만드는데 외부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외부 데이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이렇게. 자,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어디에다 하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눌러서 폴더를 눌러주시고요. 내 PC에 문서에 그 다음에 ITQ 폴더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들어서 이제 그림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다 저장해야 되니까 ITQ 폴더를 만들고요. 그 밑에 픽처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픽처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요거 엑셀 파일을 또는 그림 파일을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다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ITQ 폴더에다가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내 PC 문서에 ITQ 폴더에다가 이 내용을 시험장에 가서는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다 저장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서는 여기다 저장하시고 우리는 평상시에 어디다 할 거냐면은 바탕화면에다 할 겁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위치까지 다 정해주고 파일명까지 했으니까 만들기를 딱 눌러주시면 이제 액세스 프로그램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테이블이 딱 정해져서 나왔어요. 이 테이블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엑셀 파일이 이미 만들어진 걸 불러다가 테이블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 거 아닙니다.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테이블을 직접 만들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값으로 나와 있는 테이블 2를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눌러서 깨끗하게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엑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데이터 눌러주시고 새 데이터 원본 여기 눌러주시고 파일에서 그 다음에 엑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어디에 가서 찾아와야 되죠? 네,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들어있다 그랬죠. 여기에 access_2022.112.엑셀 파일이 이 엑셀 파일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내 PC 문서 ITQ 픽처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엑셀 파일 클릭해서 열기 눌러주시면 이제 가져오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요거 그대로 기본 값으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기본 값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확인 눌러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엑셀 파일도 액세스처럼 이렇게 표로 되어 있잖아요. 표로 되어 있으니까 엑셀과 액세스는 호환이 돼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이걸 가져올 때 여기 위에 있는 이 첫 행의 열머리 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필드 이름하고 데이터 형식 그 다음에 인덱스 이런 것들 필요한데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나중에 다 수정을 해줄 거예요.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나가서 이 내용을 보고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 키라는 게 나와 있죠. 기본 키라는 거 여기 설명 나와 있습니다. 기본 키는 테이블은 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까 키 얘기했죠. 관리번호 키, 이거 열이 다 키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일 키, 점수 키 이렇게 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키 중에서 테이블의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해주는 값, 즉 이런 것 중에서 중복된 것이 없는 값이, 중복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중복된 것이 없는 고유한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키가 바로 기본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번이라든지 뭐 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러한 것들은 2개 이상 있을 수가 없죠. 딱 오직 한 개만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중복값이 없는 그러한 키를 우리는 기본 키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본 키는 물론 이제 꼭 설정을 해줘도 되지만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 키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키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내용 중에서 기본 키를 뭘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관리번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번호를 기본 키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시험일을 기본 키로 했다. 그랬을 때는 바꿔주셔야 되겠죠. 시험일로 이렇게. 근데 관리번호를 기본 키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번호 맨 처음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선택은 되어 있지만 관리번호를 기본 키로 여기서는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키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비유형의 엑셀 시트명이 비유형이죠. 시트명이 비유형인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 1을 만드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직무교육관리라고 테이블 이름을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무교육관리 띄어쓰기가 없으면 띄어쓰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감점을 안 당한다고 아까 나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무교육관리라는 테이블 1번, 테이블 1번을 지금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자, 디자인을 이 디자인으로 적용을 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 디자인을 적용하시오 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디자인을 이거대로 이제 바꿔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직무교육관리라고 되어 있는 여기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디자인 보기가 나와 있어요. 디자인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항목별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 필드 이름 보니까 관리번호 나와 있죠. 관리번호, 짧은 텍스트, 그리고 크기가 얼마로? 5로 되어 있죠. 여기 필드 크기를 수정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5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 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은 열쇠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기본 키 설정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일을 클릭해 보시면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자, 간단한 날짜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간단한 날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자, 그리고 점수 보니까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숫자 중에서도 바이트로 아주 작은 정수로 나오는 거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바이트로 바꿔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숫자 데이터 형식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사용이 되는지 바이트부터 쭉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작게 해주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표현할 바이트 수가 커지면 연산 속도가 느리고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므로 효율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그 크기에 맞게끔 여기서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수 다음에 과목명이라고 과목 구분이 추가가 됐죠. 이걸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 추가가 바로 위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명에다가 해줘야 그 위로 점수하고 과목명 사이로 과목 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이게 행이죠. 행 삽입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가 되고 여기에다가 과목 구분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탭키 누르면 바로 이동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탭키 눌러서 이동을 해서 보니까 짧은 텍스트 그대로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필드 크기 더블 클릭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5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콤보 상자로 하라고 되어 있죠? 콤보 상자는 일반이 아니라 조회에서 해줍니다. 조회에서 기본값이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자, 콤보 상자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단 과목 구분은 목록 값으로 이 과목 구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목록 값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IT, 반도체라는 이 세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콤보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콤보 상자는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목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형식이다. 되는데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행 원본 유형에서는 테이블 쿼리가 아니라 뭘로 바꿔주고요. 목록 값으로 바꿔주죠. 값 목록. 이걸 바꿔주고 테이블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목록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행 원본 유형에는 값 목록으로 해서 목록 값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IT, 반도체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큰 따옴표를 항상 묶어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이렇게 입력해주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컴마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써줘야 되냐면은 세미콜론으로 해주셔야 돼요. 세미콜론.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컴마로 찍고 그 다음 것도 해줘 볼게요. IT 해서 큰 따옴표 묶어주시고 몰라서 컴마로 찍었어요. 그 다음 거 반도체 이렇게 입력했어요. 큰 따옴표 찍어주는 건 이제 알지만 자, 컴마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컴마로 찍어 놓고 엔터를 딱 쳐주면 알아서 마법사 기능에 의해서 컴마가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원래 들어갈 내용이 뭐라고요? 네, 세미콜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록 값을 만들어주면 이 내용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명 클릭해 보시면 짧은 텍스트 20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으로 다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20. 자, 그 다음에 4번 눌러주시면 짧은 텍스트 더블 클릭 5.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을 해주면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 눌러주면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변경을 했으니까 얘를 눌러줘야 되겠죠. 얘를 눌러서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내용 과목 구분이라는 내용은 여기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다른 것들은 이미 엑셀 파일에 있던 거 다 가져왔는데 얘는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일단 가셔야 돼요. 이제는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시면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 버튼이 끝부분에 있으니까 끝부분을 클릭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IT,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반도체, 프로그래밍, IT.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테이블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비교해서 여기 부분이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럴 때는 여기 사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줄여주거나 늘려주거나 할 때는 그 사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알아서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으니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장하고 끝납니다. 자, 요거 파일명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날짜, 그 다음에 빼기, 외부 데이터. 이렇게 해서 그냥 저장 버튼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항상 요 내용을 닫아주시고 마무리 하셔야만이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